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이라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되기도 했죠. 오늘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살인죄 적용 여부였는데요. 검찰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판에서 검찰이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관련해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에서 급하게 달려오셨다고요. 예. 정인이 사건인데 네. 뭐 어떻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고 우리 또 저 표디와 같이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결국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승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적 청구는 살인, 예비적 청구는 아동학대치사 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게 좀 법률 용어라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예, 사실 뭐 주의적 예비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주의적으로 했는 그 내용을 법원이 받아주면 끝. 그런데 주의적 청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예비적 청구까지 판단해줘. 아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 법원 이 정인이 양모가 이거 사망을 이르게 했는 거는 그냥 치사가 아니라 살인이야. 네. 살인으로 한번 판단해줘. 예. 근데 판단 딱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만약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 안 되면 좋아. 그러면 아동학대치사 이거라도 판단해줘.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적어도 법원에서 아동학대치사라는 것은 개런티. 네. 그러니까 그건 보장을 해놔놓고 네. 살인죄로 공소 제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이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이에 여론의 영향이 컸다고 보세요? 아니면 검찰 나름대로의 법률적 검토가 결국은 그런 변경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세요? 당연히 국민들께서 정인이 사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부분이 가장 크게 네. 작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앞으로도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끊임없는 어떤 사건에 대한 끝까지 따라가 주실 수 있는 예. 시각을 만들어 주시고 뭐 네. 검찰 안에서도 제가 약간 말을 들어보니까 되게 천착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기존에 있는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고 표디께서도 아시겠지만 3명의 부검의에 대한 네. 재감정을 네. 통해서 과연 그것이 사고사 떨어뜨려서 나온 상처인지 아니면 그것이 외부에 있는 둘력, 힘에 의해서 발생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회의를 열어서 아하. 아마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검사장까지 승인을 받았는 사건이라서 네. 아마 대부분 내부에서는 이거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함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검찰이 살인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그 전에 오늘 법정에 직접 다녀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얘기를 법정에 참관하신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지혜 씨입니다. 이지혜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판 방청권 받는 게 뭐 16대 1 경쟁률 엄청나게 어려웠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재판을 꼭 봐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지금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어떤 성장 과정이면서 또한 어떻게 이 시기 때 부모와 유대감을 느끼고 사랑받아야 할 나임을 알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직접 재판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전부터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재판장 안 그리고 재판장 밖 분위기 엄청 뜨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어떠셨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재판장 안에는 굉장히 엄숙하고 약간 무거운 분위기였고 예. 오히려 재판장 밖은 이른 아침부터 모두 정인이의 이제 엄마 아빠들이 네. 정인이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싸우고 슬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럼 정인이가 실제 엄마 아빠가 안 계시니까 다른 엄마 아빠들이 오셔서 정인이 엄마 아빠 역할을 해주신 거군요. 재판장 밖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재판 보신 이야기 좀 여쭤보겠는데, 검찰이 검사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한 거 쭉 들으셨잖아요. 네네. 주로 핵심적인 이야기 뭐였습니까? 검사 측에서는
재판하자마자 이제 검사님께서 네. 공소 사실을 이제 살인 혐의로 하신다고 그 예비적 공소 사실로는 이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하신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예.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얘기 못 들으셨고 검사가 처음에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 공소장 변경 사실을 아시게 된 거겠네요? 네, 네, 맞아요. 그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거 막 계속 아동학대 방지협회에서 회원들이 주장하고 외치고 노력하셨잖아요. 너무 통쾌했어요. 진짜 이거는 어. 명백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는 살인죄로 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너무 통쾌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 검사의 이야기가 끝나고 양부모 네네. 측 변호사가 또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떤 얘기를 핵심적으로 하던가요? 그 변호인 그 두 양부모 변호인에 따르면은 네. 아이가 가끔 밥을 안 먹거나 이제 말을 듣지 않아서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간혹 혼내거나 훈육하거나 때리거나 흔든 것은 인정한다고. 아. 하지만 그러니까 즉 구타를 한 거는 인정하지만 네. 그렇다고 학대가 그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대 치사죄를 인정하지 않기에 네. 당연히 살인죄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 다 들으시고 공판에 참관하시면서 마지막 나오실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번 재판 보러 갈 때 정말 그래도 정말 작은 희망으로 네. 그 양부모들도 친딸을 낳고 길렀기 때문에 조금은 반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이 좀 있었는데 예.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화가 나고 더욱 울분이 나고 네. 개인적으로 저희 막내 아이가 32개월인데 네. 저희 32개월 아이도 아기 인형 갖고 놀다가 떨어지면은 아기 인형이 아프다고 막 속상해하고 달래주고 안아줘요. 아, 그렇죠. 아기도 알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저희 32개월 아기도 자기보다 약한 존재는 지켜주고 돌봐줘야 하는 걸 아는데 그렇죠. 정말 이거는 어떤 병명으로 용서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고 네. 이 정인이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그들이 예. 요구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진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재판 방청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인 네. 양부모 첫 재판을 방청하고 오신 이지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승재현 의원님, 오늘 재판에서 지금 이지혜 씨도 말씀 주셨지만 보도도 됐고요. 양부모 측 변호인 주장은 고의로 떨어뜨린 게 아니다, 실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공은 검찰에게로 넘어왔죠. 이 말이 틀렸다. 고의로 사망이 죽을 줄 알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걸 입증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이 정말 탄탄하게 수사하고 지금 이제 사건은 그냥 공판 검사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사 검사가 그 공판까지 따라 들어가는 네. 그런 어떤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예. 한 두 가지 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양모가 했던 행동들의 어떤 그 학대의 정황이 정대되었느냐, 즉 그게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정대돼서 그 사망이 이르게 될 수 있는 그 역치가 올라갔느냐를 첫 번째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찾아야 될 것이고. 예. 제가 부검 보고서를 표디하고 자고 좀 봤으면 이야기가 되게 편할 건데 네. 아이가 사망을 했으면 지금 검사는 공소장을 그 양모가 발로 아이의 신체를 눌러서 사망에 이르겠다 그러면 이게 발로 눌러서 있는 시반 즉 그 형태의 멍과 네. 그다음 아이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스크래치 나는 그 모습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그거는 없죠. 분명히 이렇게 딱 보면 그 사건의 어떤 아이의 그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체를 보면 분명히 그게 표시가 나는 것이고 부검이들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 어떤 신체의 일부의 장기가 그렇게 손상이 가려면 예. 이게 이렇게 때려서 나가는 상처인 건지 아이가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몸을 이렇게 웅크린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예. 그러면 그 장기 깊숙한 부분이 그렇게까지 상처가 나지 않아요. 이거는 아이가 실신한 상태 아니면 아이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이렇게 때렸을 때 나오는 상처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법원에 있는 판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판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아이의 생명이 단순히 사고가 아니라 그 양모의 참혹한 행동으로부터 네. 결과가 나왔다면 이건 엄혹하게 책임 물어야죠. 그렇죠. 그동안 계속 승진 의원께서 범죄 재구성 시간에 강조한 것이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의 증명력이 필요하다. 민사 재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엄격하다. 증명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허들이 장애가 네네. 될 텐데 지금 말씀 주신 검찰에서 3명의 그 법의학 전문가에게 재감정, 재평가를 요청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지금 쭉 설명 주신 정인이의 그 시신에 나와 있는 여러 현상들 그것이 살인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 부검 소견의 증명력 이 부분이 과연 충분할 것인지 무엇인가가 더 필요할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뭐 오늘 변호인의 입장을 그런 태도가 보니까 전혀 아니던데요. 변호인이 사실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뭐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건 맞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의 입장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아마 법정에서 아동학대 치사도 부정하는데 무슨 살인을 인정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예. 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뭐 살인 사건으로 무죄가 나더라도 예비적 공소 사실인 아동학대 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께서 이게 아동학대 치사로 가면 4년에서 7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양형 기준은 공고적 기준이에요. 즉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버지니아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야, 양형 기준은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못되어 있던 판사의 그 선고 형량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탈하는 네. 것도 필요해서 지금 아마 살인 사건이면 한 22년에서 25년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아동학대 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면 또 상습에 경합 가중하면 저는 충분히 22년, 25년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아동학대 치사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예, 만약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예, 예. 일단은 살인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럼요. 그거는 그걸 해야죠. 향해서 검찰의 노력들을 지켜봐야 될 테고요. 예, 예. 하나 참고해서 볼 것이 좀 유사할 수 있는 사례가 천안 사례잖아요. 네네네, 천안 사례에서 결국 1심에서는 살인의 유죄가 인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2년 나왔죠. 제일 처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뭐 부인의 그 계모의 입장에서 난 절대로 죽일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네. 그 어느 정도 천안에서 그 고의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부정을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검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아이의 사망의 가능성을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인정됐다라고 봐서 1심에서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이 나왔고 네. 징역 22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에서의 그 사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여행용 가방 안에 아이를 들어가게 넣고, 만들고 예. 그다음에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놓고 네, 위에서 드라이기까지 헤어 드라이기로 숨 못 쉬겠다고 하니까 그걸 불어넣고 위에서 뛰어내리고 네. 근데 그런 행위보다 이 더 어린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에게 가한 그 상처가 증명하는 그 행동은 훨씬 더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죠? 16개월 아이 아까 뭐 그 전화 연결에 대해서도 그 이 선생님이 말씀 주셨지만 네. 그 이재혜 씨. 예, 이재혜 씨가 말씀 네. 주셨지만 그 인형이 떨어져도 아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아기도 아는데 예. 생후 32개월 된 16개월, 아기도 예. 아는데 16개월 아이가 만지면 부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늑골, 쇄골 그다음에 그 신체 장기가 그만큼 손상됐다면 네. 저는 뭐 이거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라고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좀 예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검찰의 철저한 입증 네네.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양형 말씀을 주셨는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있지만 그 양형 기준보다 더 높게 형을 내릴 권한이 판사에게 있고 그럼요. 대신에 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도록 돼 있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살인일 경우에 아동학대치사는 좀 나중에 보고요. 네네, 예. 살인죄의 대법원 양형 기준이 10년에서 16년 사이인데 네네. 가중처벌하면 무기징역 가능하죠. 뭐 사형까지 가능하잖아요. 예, 예. 가중되는 요소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뭐 지금은 양형 기준 안에서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반성 없음이 있는데 뭐 예. 지금 반성 없는 거는 뭐 명확한 거고 16개월 아이면 당연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듯해서 네. 가중 요소는 충분히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상습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동학대 치사에 관련된 법률은 상습성은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만들었어요. 네. 아예 그 자체가 양형에서 판단하는 법정형을 올리게끔 법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만약에 살인죄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한다면 예. 저는 뭐 검사가 사형을 선고하는 건 선택이라 할지라도 무기 선택하는 것은 또 한 번 오늘 당위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짚어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적인 아동학대 적용한 치사? 혐의가 예. 아동학대 치사죄입니다. 예, 예.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살인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아동학대 치사죄는 뭐 거의 당연하게 인정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변호인 측 또 정인 양부모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아동학대 치사는 아동학대의 결과로 사망하게 된 것 이건 거의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분명 학대가 존재했고 학대로 통해서 과실에 의해서 사망의 결과가 있었잖아요. 물론 아이를 얼려다 가슴이 아프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떨어뜨리면 아이가 사망하리라는 점을 분명히 예견했다면 아동학대 치사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변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동학대 치사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지만 기존에 작년에 아동학대 사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형량이 한 15년 정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거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법정형에서 만들고 있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 가중이면 45년까지도 가능하니까요. 무기징역까지도 법적인 예, 경우는 예.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네. 기존에 있는 선고 형량이 아니라 새로운 선고 형량이 만들어져야 한다. 첫 번째로는 살인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죠. 혹시나 아니라면 최고 형량을 법원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경훈님 두 눈 맞습니다. 부릅뜨고 지켜볼 겁니다. 많은 분께서 같은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이 첫 공판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걸 지켜보면서 저희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시 또 승기현 의원과 얘기해 보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